사이다 무비튼. 그날 나는 사촌동생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간혹 잡담도 하고 바깥도 쳐다보고 그러다 버스가 중간 정류장에 멈추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고 특별할 거랄 게 없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한눈에도 보수적으로 보이는 지팡이를 짚은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탔다. 할아버지는 올라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내 옆자리, 그 자리는 노약자 우선석이었다. 애 앉아있던 사촌동생의 다리를 지팡이로 후려쳤다. 뭐가 어찌됐건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이봐, 너 임신부야? 할망구야? 아니면 당장 일어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연히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를 향했다.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열을 냈다. 사촌동생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런 분위기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 진정 좀 하세요 라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냉큼이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날들어 조용히 하래! 한글 몰라? 거기 우선석이라고 쓰여있는 거 안 보여?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 다리도 지팡이로 후려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게 상식이 있으면 우선석에 앉질 말아야지. 어디서 젊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버티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지팡이로 내 몸을 밀쳐냈다. 잠시 비틀거렸지만 손잡이를 꽉 잡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다시 잡았다.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팡이로 한번 밀었다고 다치면 세상 존재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사촌동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쩡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아이를 유산했거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네요. 라는 말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사촌동생이 석 달 전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었다. 가슴 아픈 얘기를 먼저 묻기도 그렇고 일부러 그 얘기는 화제에서 피하고 있었는데 유산이 된 원인이 이 할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건 나도 방금 전에 처음 알았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정확히 석 달 전, 그날도 오늘하고 똑같이 할아버지가 젊은 주제에 우선석에 앉아있다고 지팡으로 때리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당겨서 힘드니까 좀 앉게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 난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그럼 할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지팡이를 휘두르시는 바람에 제가 넘어진 건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겠네요, 네? 그 일 때문에 제가 유산된 건 당연히 모르셨겠죠?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배도 안 나온 게 어디서 임산부 행세냐고 더 큰 소리로 난리치셨는데 아직도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실 거예요? 동생의 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도 어느새 동생의 마음이 되어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임산부 배가 불러오는 건 임신 후기부터예요.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는 임산부가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조건 임신부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폭력까지 행사하셨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출혈이 났고 버스에서 내려서 곧바로 병원에 갔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저 할아버지 완전 민폐 쫀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 때문에 유산을 했으니 가여워서 어째?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이 선 건지 할아버지는 기세가 꺾인 듯이 보였지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남의 개인 사정까지 알 게 뭐야? 그럼 편말이라도 써서 목에 걸고 다니든가. 나 애 유산한 사람이다. 앉아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인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할아버지, 상식이 없으셔도 너무 없으시네. 제 동생이 할아버지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데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세요? 사람이면 사과는 못할 망정 어디서 망언이냐고요? 난 그런 적 없어. 나 때문에 그랬단 증거 있어? 지 몸이 부실해서 애가 잘못된 걸 왜 날 걸고 넘어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할아버지, 나이값 좀 하세요. 노인이면 다른 사람 입장을 더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으세요? 이런 건방진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돌려!
화가 난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다시 나를 때리려고 했다. 놀란 나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그만하자. 누가 뭐라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야. 가치가 없어. 그러더니 아직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내 손을 끌더니 그냥 내리자고 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래, 잘 생각했다. 당장 내려. 라고 할 뿐 사과는 없었다. 야, 왜 그냥 내려? 저딴 할아버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할아버지가 더 잘 알잖아. 증거 없다고. 하지만 사촌동생의 아이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유산된 게 거의 확실한데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민주주의고 뭐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지만 사촌동생은 내 아이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내 안에 있다가 떠난 것도 비참한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증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날 엄마를 선택해줘서 고마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동생의 말에 다시 공감하면서 나도 더는 이 일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한 2주쯤 후 그때 그 버스를 혼자서 타게 됐다. 그러자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저기요, 얼마 전에 이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말다툼하셨던 분 맞죠? 네? 네, 그랬었죠. 실은 우리가 근처 스포츠 센터를 다녀서 이 버스를 자주 타거든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서 처음부터 다 봤는데 그 할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더라고요. 그때 유산됐다고 하던 분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날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나까지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첫 애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아, 네, 그러셨어요? 두 사람은 먼저 내려서 몰랐을 텐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며느리 손녀랑 같이 탔었나 보더라고요. 그 며느리도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소란 피우는 걸 다 봤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하는 거를 보고 기가 찼던 모양이에요. 남편한테 말해서 그 할아버지랑 아예 연을 끊어버렸대요. 자기 때문에 애가 잘못됐다는데 사과는커녕 위로 한마디 안 하는 막대먹은 할아버지 옆에서 장차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부인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유산된 분한테 대신 사과하겠다고 누군지 찾아보라고 했대요.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다 아세요? 스포츠 센터에 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거기 가면 온갖 세상사 다 듣고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가 바로 그 집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버스에서 당사자를 다시 만나면 꼭 얘기해줘야지 하고 있었어요. 제 사촌동생은 그날 이후로 이 노선버스는 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이 버스 탔다가 그 할아버지랑 다시 부딪힐 수도 있는데 나라도 피하고 싶지. 사실 그날도 버스를 타려고 탄 게 아니라 택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할 수 없이 탄 거예요. 마침 버스가 오길래 제가 그냥 버스 타자 이러면서. 네. 아무튼 할아버지는 제쳐두고 그 할머니가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사촌동생한테도 꼭 얘기할게요. 나는 오늘 일을 사촌동생에게 모두 전해줬고 며칠 후 할머니와 아들 부부가 사촌동생을 찾아와서 대신 사죄를 했다. 특히 할머니는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엔 더 할 말이 없네요. 라면서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아들 부부는 사촌동생에게 위자료라면서 돈 봉투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사촌동생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다며 한결 밝아 보여서 나도 마음이 놓였다. 그때 버스에서 만났던 분께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들었는데 그 못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황혼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고 할머니가 여러 번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틴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한다. 사과는커녕 한술 더 떠서 가족들이 가는 것도 말렸다고 한다. 괜히 사과했다가 발목 잡히면 무슨 덤터기를 쓸 줄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남편하고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낼 수 없다며 할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들 부부네로 옮겼다고 한다. 아들 부부는 한 발 앞서 연을 끊었으니 이제 그 할아버지는
평생 외톨이 신세가 된 셈이다. 연세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로 봐선 다리도 안 좋은 것 같던데 누가 그게 알게 뭐람. 앞으로 혼자서 청소하고 밥해 먹으면서 버려진 기분을 매일 음미하면서 사촌동생의 아이가 자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던 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앞으로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